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원숙입니다. 자, 계속 지금 비탈면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죠. 자, 비탈면 하면서 지금 보면 낙석 예방공과 방지공법, 토목시공을 기준으로 해서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토목의 어떤 시공 기준은 어떻는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한번 보시라고 제가 달아놨고요. 위에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죠. 암 종류별 보건공법하고 그다음에 낙석 예방공 방지공법 하면서 토목 시공에 관한 내용들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토목에도 우리가 이 정말 적용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과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토목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를 위해서 지금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비탈 입지면 녹화공법 선정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어떤 적용 방법들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도 뭐 적어는 놨지만 실제로 과연 우리가 이게 이제 적용이 가능한가? 물론 이제 기준이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기준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지. 실제로 뭐 이게 뭐 전부 다 뭐 세세하게 뭐 45도인가 이런 것을 봐라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지만 밑에면에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기울기, 경사죠. 그죠? 경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토질입니다. 토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암의 상태, 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지금 뒤에 설명으로 조금 나와 있긴 있더라고요. 용수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때일 때는 평때 심고 그 다음 시드 스프레이 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연석 쌓고 이럴 때는 크게 자연석도 높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한 2m 정도 이하일 때만 우리가 자연석을 쌓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수 문제에 관해서는 별 크게 없는데 우리가 단지 용수를 생각해야 될 때는 매트 분무공법 할 때는 제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분무공법 하니까 식생기반제 분무공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식생기반 분무공법. 이때는 우리가 용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망을 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방향이 어디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종자의 선정이나 수목의 선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하다는 거죠. 늘 이야기지만 기술사일 때는요. 우리가 아파트 뒷면에 본면을 하기 위해서 사면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일은 없어요. 즉 알아서 하지. 근데 말 그대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진짜 굽이굽이 지는 곳, 그 다음에 도로도 요즘은 산을 굽이굽이 돌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사면에 대단히 사면이 생길 때, 비탈면이 생기는 곳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설계 도면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 이런 곳에 실제로 우리가 문제였던 그 설계 도면 변경을 해야 될 때 우리를 부르죠. 그죠? 기술사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향하고도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식재 공법이라든지 매트 분무를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해준다고 그랬죠. 자, 단지 조건이 있죠. 그죠? 어떤 표면 처리 방법입니다. 사면에 표면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토목에서 해야 되는 안정화 공법은요,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사면이 안정돼 있다, 비탈면이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정말해서 기울기가 안정돼 있고, 제일 문제가 기울기죠. 그죠? 경사가 안정돼 있어야만이 실제로 식재를 하든 식생 기반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거지. 경사도가 안정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전리 있네요. 그죠? 전리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있는 부분들을 손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면은 제가 전리가 많고 풍암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에 진짜 낙석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 물론 그때도 경사가 낮으면요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경사도도 안정이 안 돼 있고 전리도 많고 거기다가 풍암이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목에서 처리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와요. 그 정도로 우리가 표면에 어떠한 보호 방법이지 어떠한 그 사면에 정말 안정화 공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할 것이 비탈 입 조건별 녹화 공법 한정 이래놨는데, 자, 토사 일대 45도 미만, 자, 거의 45도 미만은 뭐 20도이고 20도일 때도 있고 30도일 때도 있고 뭐 그렇죠. 45도 같으면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요 수직에 거의 가까워요. 그래서 한 30도 정도 많이 잡아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정도 일대 비옥도 정도 뭐 토양 경도 뭐 이래서 봐서, 그죠? 우리가 양토 기준이 기본적으로 앞에 우리가 했어요. 토질, 그죠? 21에서 한 25 정도 미리, 이게 양토 기준이니까 이 정도가 되고 토사가 딱 봤을 때 점성이고 뭐 사질토든 간에 30도 정도 경사도도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비탈면에 어떠한 높이도 좀 짧고 이러면 우리가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뭐 어떤 공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길이가 길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자를 하든 뭐 때를 붙이든 실제로 표면에 어떤 보호 공법이기 때문에 여기 뭐 나와 있던 것처럼 식생 매트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때를 붙이든 돈을 적게 들으려면 뭐 때를 붙이든 줄대로 해도 되고 평대로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표면에 어떤 보호 공법, 너 돈 많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평대로 하는데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그럼 줄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조차도 없으면 시드 스프레이 해 라고 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공법 자체가 시드 스프레이를 하든 평대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형태, 경사, 토질, 전리, 용수, 향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죠. 근데 이제 시드 스프레이인데 그러면 시드 스프레이 어떤 씨를 할까요? 이제 이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경사나 어떤 토질, 향에 따라서 어떤 씨를 주로 분무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죠? 자, 그래서 표면 보호공법 우리 물어볼 것도 없겠죠. 이때는 솔직히 말해서 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그랬는데 제일 우리가 현장에서 난제가 뭐냐면요, 이럴 때는 부르지도 않아요. 솔직히 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죠. 뒤에 안반이고, 자, 전리가 많고 또는 적고, 자, 용수 문제는요 저것도 때로는 판단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리가 많고 적고, 그리고 산일이 굽이굽이 돌아가는 곳이 전부 다 절개지예요. 절개지로고 이걸 단면을 딱 끊어보면 여기 이제 옹벽을 쳤고 이래 돼 있죠. 그죠? 자, 보통 두 단을 칩니다. 두 단을 이렇게 쳤어요. 아주 이게 옹벽이고, 그죠? 이렇게 두 단 정도 아니면 뭐 더 하면은 세 단까지. 근데 주로 이제 굽이굽이 친 것은 주로 두 단까지 나와요. 자, 근데 주로 우리나라는 전리도 많고, 그 다음에 경사도도 굳이 많이 잡아놓지 않습니다. 한 35도 정도, 뭐 한 45도 정도, 45도 다 미만은 다 미만이에요. 그죠? 자, 미만이고,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경남이나 연암일 때, 그 다음에 전리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뭐 호박도 같이 뭐 이렇게 툭툭 돈이 있긴 있는데 한번 손 쑥 대면 두두두두둑 떨어지는 어떤 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아니면 전리가 쭉쭉 가 있는 그 섬들이 쭉 가 있는데 어느 하나만 툭 떼면은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것들도 꽤나 있죠. 자, 그런 곳은요 굉장히 토목도 굉장히 무서워해요, 사실은. 자, 그런 곳에 말 그대로 군수님께서 와서 시각적으로 보기 싫으니까 더군다나 도로에서 딱 봤을 때 부분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이런 어느 한 부분에 눈에 보이는 부분이 꽤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야, 시각적으로 처리를 해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도 사실은 하겠죠. 그때 이제 저희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 이때 이제 우리가 봐서 용수가 있느냐 없느냐, 시각적으로 처리를 해라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우리가 표면 보호공법으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드 스프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대를 하든 줄대를 하든
이거는 굳이 이제는 할 필요는 없겠죠. 빨리 잔디가 자라서 좋은데 실제 그런 것 같으면 벌써 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안 한 거예요. 도면상에는 시드 스프레이로 잡혀 있는데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그죠?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 갖고 도저히 그 공사로서는 시드가 안 붙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오리까? 근데 군수님이나 시장님께서 시각적으로 처리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면이 굉장히 길죠. 그죠? 긴 게 아니고 굉장히 넓게 이렇게 사면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전리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물론 경사 토지를 다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리가 있느냐, 용수가 있느냐, 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특히 더 봐야 되는 향이 어떤 방향이냐. 뭐 향은 아까 도면으로 우리가 체크가 가능하다지만 일단 뭐 간 김에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경사도도 나름대로 다 잘 잡혀 있을 거고 자, 그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식생 매트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물론 가서 보면요, 식생 매트 처리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다 내려앉은 부분도 문제가 돼서 또 부르는 경우도 있죠. 다 향을 생각 안 하는 경우 많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용수를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또 부르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탈면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런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비탈의 조건 내가 불렀을 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 이제부터 이제 분무 매트 공법. 자, 조건이 뭐라고요? 표면 보호 공법인데 우리가 35도, 45도 미만의 어떤 경사도이고 그다음에 어떤 전리가 많고 주로 경암 또는 연암 일대 우리가 분무 공법을 선정할 때 이제부터 이제 두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두께일 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식생 기반제 3 내지 5cm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철망을 치지 않죠. 그죠? 자, 철망을 치지 않을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이 토질에 따라서 달라져요. 토질에 전리가 아무리 많아도요. 토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이런 분무가 3cm, 5cm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기준은 이렇게 많다 적다 해서 뭐 따져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리를 생각을 해라라는 개념이지 이런 걸 그대로 적용을 해라라는 게 아니죠. 물론 도면에 낼 때는요 이렇게 전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3cm, 5cm 하겠죠. 금액 작습니다. 그죠? 금액 작은 곳으로 설계는 갑니다. 당연히. 자, 그랬을 때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처방을 해야 되는 입장도 많고요. 설계 도면이 변경될 때 여러분들을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기준대로 하면 되죠 라고 하면 곤란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답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잠깐 또 보면요. 그 다음에 고려사항 나오죠. 자, 토사면. 자, 뒤에 적용 원칙 나오네요. 적용 설계 기준에. 비탈면 표면 안정 또는 보호를 위해서 확보된 곳에만 적용을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토사면일 때 산도 봐야 되고 27mm 이상이면 암 비탈면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까 이야기했죠? 21에서 25mm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토의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도라고 보죠. 조사 분석 해당할 때 토질, 경사도 기본적으로 방향, 그죠? 풍화, 침식 정도, 균열의 표시 정도를 다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할 때 지역별로 어떤 적용이 기준이 이제 달라지죠. 도로냐, 산악이냐, 시가지이냐. 자, 이때는 어떤 주위 환경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씨앗 분무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지금 뭐 안에 어떤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지금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도로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 저감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 같은 경우는 주위에 어떤 산에 어떤 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씨앗 종류나 나무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가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침식 방지 안정화 도모뿐만 아니라 앞에 경관, 그다음에 계절성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식물 선정의 가장 기본이겠죠. 그죠? 자, 매트 분무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앞에 매트 분무 식생 기반의 어떤 것은 용수, 향 그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나중에 매트의 분무의 어떤 기본적인 걸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생육 집안의 어떤 판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울기, 토양 경도 나오는데, 자, 뭐 토양 경도 쭉 나와서 보면, 저 여기에 보면 중간에 토양 경도에 10에서 25 이래 나왔거든요. 주로 양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1에서 25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4 이하, 한 25에서 24. 그래서 모든 생육이 양호하기 때문에 어떤 식물이든 좋은데, 그죠? 거기에 어떤 식물이냐는 지역별 적용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크로즈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달랑달랑 하나하나만 공부를 하면 서로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녹화 유형별 공법에 관한 내용, 이제 수목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제 이런 것이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물론 이제 식재 공법 맞아요. 뭐 녹화 공법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녹화 분무법 저 보면에 분무하는 공법 잠깐 기본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녹화 공법의 종류 어떤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다 안 맞다에 관한 내용 그리고 어느 부분은 어떤 것은 어떤 걸 생각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